오늘은 성 요한 사도 복음사가 주길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마리아 막달레나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지금 오늘은 이제 금요일입니다. 순교자들, 어린아이 순교자들 축일입니다. 예수님 베틀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그 예수님 대신 순교한, 한 베틀레헴에 한 25명 정도, 1, 2년을 기준으로 해서 희생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제가 예수님 성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생명의 탄생이라는 게 정말로 위대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여튼 제가 지금 2019년 생태마을 10대 뉴스를 선정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갖고 다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3일에 걸쳐서 조금 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 주제는 군맹평상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 어마어마하게 큰 코끼리를 7명의 장님들이 만지고 어떤 장님은 상아를 만지고 어떤 장님은 코를 만지고 어떤 장님은 귀를 만지고 어떤 장님은 배를 만지고 어떤 장님은 그 굵은 통나무 같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장님은 그 코에 저도 좀 다니면서 코끼리를 많이 타봤죠. 정말로 바위 같아요. 올라가 보면은. 그리고 어떤 장님은 꼬리를 만지고. 근데 그게 코끼리의 전부라고, 자기가 만진 게 코끼리의 전부라고 그렇게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성서가 그렇습니다. 성서는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이 보면은 이렇게 정말 코끼리 코 만지는 정도가 아니죠. 그 긴 이야기, 그 정말로 긴 구원사 이야기를 어느 부분을 읽고 그게 다라고 하면은 안 되죠. 제가 요즘 이 금주신부님인가 쓰신 무슨 신천지 교회에 대한 뭐 사이비 종교라고들 많이 그러죠. 거기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대개 사이비 종교인들이 일부분만 강조하기 때문에 일부분만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원하는 것만 빼오기 때문에 사이비에 빠지죠. 이단과 사이비는 너무너무 다르다고 그래요. 이단은 그래도 기본 교리에서 다른 걸 약간 주장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사이비는 아예 그 탈을 쓴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을 사이비라고 그러죠. 제가 신학교 때 신학을 배우고 성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그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저도 본당 신부하면서 그 사이비 종교에 빠져갖고 집안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정신 나가고 미쳐갖고 나중엔 폐인이 돼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본당 신부하면서도 여럿 만났어요. 정말 집안을 풍비박산을 만들어 놓는 거죠. 어쨌든 그 선교 대상에서 장애자들, 극빈자들, 노인들은 선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자기네들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그 자체만 해도 벌써 사입이죠. 이 전도, 도를 아십니까? 하고 길에서 물어볼 때 극빈자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또 완전 노인들은 아예 접근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 이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본 부분만,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어쨌든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고, 구약성서학, 신약성서학, 서간, 이런 걸 강의를 들으면서 7년 동안 매일 1시간에 걸쳐서 답답하면 성서 주석서도 보고 자료집을 봐가면서 성서 완독을 4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1시간씩 거의 7년을 읽었으니까 꽤 많이 읽었다고 할 수 있죠. 심지어 사제가 되어서 성서 책으로 뿐만 아니라 성서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지역을 제 눈으로 직접 가보고 걸어본 도보성지 순례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돌아가신 이스라엘 곳곳을 다녔고 이집트, 터키, 그리스, 베드로와 바오로의 마지막 순교터인 로마까지 합해서 제가 이제까지 순례를 다닌 게 한 10번도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제가 감히 성경 여행 강의를 도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읽어도 새롭고 걸어도 다른 느낌입니다. 성서는 구약 성서가 2354페이지, 우리 그 성경, 가톨릭에서 나오는 성경이라는 그 두꺼운 책 있죠? 신약 성서가 554페이지, 총 2908페이지나 되는 엄청나게 길고도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계시가 들어있는데도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느님을 손톱만큼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저도 이제 책을 여러 권 썼지만은 보통 책을 쓰면 한 150페이지에서부터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성서는 더 이게 좁아요. 그래서 제가 쓴 책, 성서를 이렇게 제가 보통 쓰는 책이 한 몇 권 정도가 성서로 펼치냐면은 50권에서 60권 정도 해야만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보통 일반 작가들이 한 50권, 60권 되는 걸 한 권 안에. 근데 그것도 창세기서부터, 창조부터,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소서라고 마지막 그 요한복음록 21장까지 그 어마어마한 그 두꺼운 거를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가. 또 그쪽의 문화, 그쪽의 역사, 중동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걸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서학자들도 그 성서를 해도 끝이 없죠. 성경 여행, 요즘 평일미사에 나가는 성경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물론 제 개인적으로 좀 영적으로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대신 내보내는 부분도 있지만은 다른 면으로는 성서책으로 읽는 것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게 동영상으로 또 사진으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성서도 10번, 100번이고 읽고 묵상해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동영상, 제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 많은 자료들, 이 동영상도 한 번 본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3번, 4번은 봐야 고대 근동지방의 역사와 예수님의 이해에 대해서 정말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죠. 군맹평상입니다. 신앙생활을 20년 했다, 30년 했다, 성서 40주간을 했다, 100주간을 했다, 신구약 성서를 완필했다고 말해도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또 주관하신 하느님과 완성하신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느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거죠. 하느님을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느끼는 거죠. 그나마 내가 살아온 인생 여정 안에서 개입하신 하느님을 느낄 수만 있다고 그래도 그분은 정말 성공한 신앙인이죠. 내 삶 안에 개입하시는 하느님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건 정말 끝까지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죠. 성서는 하느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하느님을 다 알게 해주는 지식의 책이 아닙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우리 선생님, 저 치료를 해주는 선생님이 아주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정말 뭐 60만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영혼도 치료해 주는데 지식은 쌓이면은 무거워지는 거고 지혜는 쌓을수록 가벼워져 갖고 이렇게 깃털같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성서를 막 공부를 해갖고 지식을 얻는 게 아니고 정말 지혜를 얻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 아마 3월달까지 성경 여행 강의를 매일 미사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느님을 느끼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유다인들은 모세 오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도 그 공부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성서를 막 외우는 시간도 공부하는 시간도 기도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저와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을 매일 시청하시는 분들도 30분 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마음이 편안하실 것입니다. 성경 여행을 3월달까지 매일 미사 때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매일 유튜브를 통해서 하루에 30분 기도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시청하시면 훨씬 기분 좋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서 내용보다는 이스라엘, 이집트, 중동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기후, 역사를 많이 올렸으니 아마 요즘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 있는 중동 지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요즘 뭐 시리아, 쿠르드, 미국, 러시아 이런 뭐 복잡한 것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신부님들하고 이렇게 유튜브 어떻게 꾸려 나갈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올 여름이나 가을 때쯤 동양 철학, 사서 삼경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한테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런 것들을 시경, 서경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신학교 때 다행히도 1, 2학년 때 동양 철학도 전공하고 서양 철학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에 아주 우리 신부님 동양 철학 박사 성균관대학에서 따신 신부님인데 기가 막히게 명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군맹평상이라는 여러 명의 우리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자기가 만진 부분이 코끼리의 전부라고 오류를 범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유튜브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 토요특강을 통해서 또 제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많은 다양한 시야를 넓혀 드릴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잠비아 피정은 사실 내년 7월, 8월 달 잠비아 피정을 한 달 가기로 했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아프리카가 적도 남쪽으로 가물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지금 잠비아의 원주민들이 한 150명, 200명 일을 하는데 이게 그 옥수수 가루를 심화라는 거 끓여서 먹는 건데 이게 이렇게 슈퍼에 가서 쉽게 말하면 우리 슈퍼에 가서 마트에 가서 사야 되는데 시청에서 티켓을 줘요. 근데 티켓을 주는데 2주 정도밖에 식량이 안 나와요. 지금 너무너무 가물어서. 그래갖고 지금 모잠비크의 코끼리들 죽어가는 이야기,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금 식량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먹을 것도 없는 데 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피정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도 좀 식량을 구하기가 어렵고 거기 가면 한 달 동안 또 풍토병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어른들 걱정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내년에 여름 피정은, 잠비아 피정은 취소를 했습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 편지를 다 보내드렸어요. 대신 2020년 내년은 성필리포 생태마을의 피정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7월, 8월 달 우리 신부들이 다 잠비아로 가기로 했는데 안 가고 여기 머무를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특별히 여름방학과 여름 휴가 때에도 우리 박현민 베드로 신부님이 주관하는 피정이 많이 늘어납니다. 방학이나 여름 휴가 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우리 인생에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성필리포 생태마을에는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상담심리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상담사 교육을 하시고 그 자격증까지 줄 수 있는 한국 상담심리학회 슈퍼바이저이신 박현민 베드로 신부님께서 주관하시는 자기 이해와 자기 치유에 대한 상담 피정 시간을 많이 배정해 놓았습니다. 여름에는 대부분 2박 3일 피정으로 해놨습니다. 특별히 여름 휴가철에는 집중적으로 교육 및 피정 프로그램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 박현민 베드로 신부님께서 생태마을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해요. 근데 정말 상담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몰랐다고 이런 거는 너무너무 가슴이 뻥 뚫린다고. 우리 실질적으로 정말로 정말 아주 지극히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던 친구들도 정말 이제는 정말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아주 행복하게, 물론 뭐 상담 기간이 한 1년, 2년 정도 좀 그런 친구들은 좀 길게 받아야 되더라고요. 요즘 자녀와 문제 있는 분들 많습니다. 뭐 사실은 한 20년 동안 애들을 공부하라고 괴롭혀갖고 애들을 미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미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를 찾아오든가 하는데, 요즘은 마침 상담소장 신부님 내년에 신학교 이제 대학원생들 강의도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상담자들도 상담 끝나면은 서로 화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쁨을 찾는 가정도 많이 봤습니다. 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자기 이해도가 깊어지고, 남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자기를 이해하는 게 더 필요해요. 자기를 이해해야만이 서로 존중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죠. 어쨌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이 파인 상처도 들여다보고 치유하고 새살이 돋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외로움과 고독에 쌓여있는 자신의 문을 꼭꼭 닫아 걸고, 그러니까 외로움과 고독에 이렇게 쌓여갖고 자기가 스스로 문을 걷어 닫아요. 그러면서 죽음까지, 자신이 쌓아놓은 감옥에 갇혀 살아서 죽음까지 도전이 아니라 시도죠. 시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 박 신부님하고 상담을 하고 나면은 그런 문제들을 많이들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박 신부님이 단순히 이렇게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약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도 안내를 해 드립니다. 요즘 우리 성필리포 생태마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박현민 신부님의 별별 이야기가 집단 상담 치료 내용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은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 우리 지금 신부님하고 얘기해서 앞으로는 주제별로 이제 올리려고 그래요. 어린 시절 무슨 문제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올릴 겁니다. 교회도 7년이나 10년 동안 선교사로 나가 있었던 선교사들도 반드시 3개월 정도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엔에서 난민촌에 난민들을 위해 근무하는 멀쩡하고 영웅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3개월에 한 번은 반드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상담을 받아야 돼요. 내가 멀쩡하게 살고 있구나.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020년 내년이죠. 내년이라 봤자 이제 한 3, 4일 후부터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실시하는 상담 피정은 어디 문제 있는 사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삶이 더욱더 풍요로울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신부님 이제 이렇게 경력도 나갈 거고 피정 시간도 나갈 거예요. 신부님이 주관하시는 피정 시간도 쭉 내보낼 거고, 이게 우리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올라오면은 그 날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휴가하고 마치고 애들하고 마치고 여름방학하고 마치고 또 뭐 우리 금토일에도 프로그램이 이제 앞으로 중간중간 아마 7, 8, 9월 달은 거의 박 신부님이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실 거예요. 100년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처럼 불행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생태마을에서 실시하는 상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셔 많은 은총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내년에는 그동안 생태마을을 후원하고 대살림 후원들, 잠비아와 해외 선교 사업에 동참해 주신 분들 무료 숙박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0년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대살림 후원회원은 5년 이상 회비 납부하신 분들, 잠비아에 기부하신 분들은 1박 2일이나 2박 3일까지 본인, 이게 대살림 회원 본인은 2박 3일도 무료예요. 숙박도 다 무료고. 근데 방을 혼자 쓰기가 좀 그러면은 친구들하고 2분이나 뭐 3분하고 같이 오셔도 돼요. 근데 2분까지 본인 플러스 2, 그러니까 3분까지 이 2분은 방값은 안 내도 돼. 숙박비는 안 내도 되고 밥값만 내면 돼. 우리 직접적인 한 분은 다 무료고, 그래서 오셔서 쉬시면은 우리가 미사도 봉헌해드리고 저녁에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좀 할애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벌써 스케줄이 다 나와서 시간을 빼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제 2021년에는 되살림 후원회원과 잠비아 후원하신 분들 또 봉사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훨씬 더 많은 시간, 아마 한 달 이상 정도 오셔서 쉴 수 있는 그런 원래 제가 꿈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후원회원들 뭐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갖고 정말 편안한, 그리고 서로 대화 나눌 수 있고 미사 봉헌할 수 있는, 물론 이제 2021년에는 아마 문경도 그렇게 우리 되살림 후원회원들 또 잠비아 후원하신 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겁니다. 저는 뭐 이렇게 이 생태마을을 운영하면서 또 문경 또 잠비아 뭐 돈 벌으려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은 편안하게 영적인 공간에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런데 이제 뭐 이제까지 쭉 해오면서 뭐 경제적인 이런 문제는 이제 싹 정리가 돼갖고 뭐 빚도 없고 이제 뭐 또 돈은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하고 이제 다 안정이 많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후원회원분들에게 여기 휴식의 시간을 또 이제 더 예쁘게 꾸며놓을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계절에만 초청을 할 겁니다. 2020년에도 성필리포 생태마을에는 다양한 피정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피정 스케줄은 생태마을에 전화하시거나 생태마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1년 스케줄이 다 나와 있어요. 본인 휴가와 특별히 60대 되신 분들, 요 60대 되신 분들은 친구들하고 생태마을 피정에 참가하시면 자식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하는지 길이 보일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7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2007년부터 이게 시행이 됐어요. 여기 한국주택금융공사 초대 사장님께서 평창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시부님, 내가 주택공사 초대 여기 사장이었는데 신부님, 그러니까 우리 주택공사의 연금 집 잡혀갖고 그 연금 타는데 신부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신부님 때문에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론 때 뭐 강의 때 얘기하잖아요. 자식들한테 집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집 잡혀서 그냥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고 죽으라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70, 80대 갖고 돈 필요한데 자식들이 돈을 안 주면은 자식들한테 돈 달라고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치사해요. 근데 알고 보면 내 돈이거든. 내 돈인데도 자식한테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그 자식이 돈을 안 주면은 계속 비참하고 비굴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아주 재미난 자료가 나오는데 그 지금 연금 받는
최고령자가 114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60대신 분들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몇 년 더 남았느냐면 60년 더 남아 있는 거야. 60년 더 남아 있으시니까 60년 동안 자식이 끝까지 책임 못 져요. 다달이 용돈 100만 원씩 못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있는 집 연금 딱 주택공사에 갖다가 맡기고 한 달에 100만 원씩 타면은 그 뭐 정말 특별히 이상한 짓을 안 하면은 그냥 자존심 안 상하게 먹고 끝까지 자존심 지키면서 자식들하고 나쁜 관계 유지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은 인생을 자식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최고령이 114세가 지금도 연금을 받고 살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분이 100살이 됐는데 자식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100살이 됐는데 돈이 뭐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엄마가 100살이면 자식은 70 내지 80살 되는 경우가 많죠.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나이예요. 그러면 100살이 돈이 필요가 없을까요? 100살이 되면 돈이 더 필요합니다. 아니 100살이면 뭐 밥 안 먹고 반찬 안 먹고 안 씁니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4살까지 지금 연금 타시는 분은 자식들한테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더 재미난 것은 연금 가입 최고령자가 몇 살이 지금 2017년에 107살이 주택연금을 신청을 했어요. 107살 되신 분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60살, 70살 되신 분들 자식한테 용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 계속 치사해. 용돈 받는 내내. 근데 알고 보면 내가 준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연금으로 넣든지 주택연금으로 넣어서 하셔야 돼요. 제가 이곳에 피정 오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의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그래, 내 행복을 왜 자식한테 떠넘겨? 왜 내 행복을 남편한테 떠넘겨? 내 행복은 내가 책임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 행복을 내가 책임지듯이 여러분들 재산 관리도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그런 이야기, 이런저런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피정 이렇게 신청하셔서 우리 상담소장 신부님 피정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시고 제 피정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시고 특별히 내년에는 제가 환경에 대한 주제를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참 환경이 참 너무너무 환경에 대한 이해가 이제 다시 제가 뭐 2000년부터 한 2010년까지 너무 일찍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내년에 환경에 대한 것들을 물론 이제 제가 토요 특강을 통해서도 환경 강의를 할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여기 피정 안에서도 환경 강의를 내년에 할 겁니다. 어쨌든 이제 2019년을 보내고 이제 2020년을 맞이하는데 우리 생태마을과 함께 인생 설계도 좀 해보시고 또 내면도 들여다보고 이런 시간들 또 물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하고 문제 있는 거, 이 사회 문제, 사회 현상, 또 우리 내면 영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내년에도 아주 슬기롭고 재미있고 의미 있게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취,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된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이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한 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